자, 그 다음에 우리 정비사업의 6가지 특징을 보셨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도 보고 그분들이 나중에 조합원이 된다는 개념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기반서라고 공동이용설 그것도 꼭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6가지 중에서 제일 사업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요 3개예요. 요 3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가끔 가로주택도 물어보는데 이 조합 만드는 사업 요 3개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사업을 할 때는 사업하는 절차를 외우셔야 돼요. 절차가 이게 기정조 사관해 가지고 좀 쓰셔야 되는데, 그 다시 페이지를 우리가 364페이지로 가보시면 그 하단부에 공간이 좀 있죠? 거기다 좀 쓸까요? 자, 우리 정비사업은 이런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을 할 때는 사업하는 순서가 있다. 자, 1단계 준비 단계에서 기정조라고 그래요. 기정조. 그 다음에 설계도를 만드는 단계가 사라는 게 있어요. 사업 시행계획해서 사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단계에서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일단 순서부터 칸을 배열을 기정조, 사관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무조건 우리가 암기를 좀 하셔야지 정비법을 공부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기가 뭐냐면 관청이 만드는 계획 이름이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사업을 할 때는 자, 우리나라 행정청들이 그 도시의 장들이에요. 각자의 도시 안에서 만드는 계획이라서, 그러면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하는 관청부터, 자, 서울특별시장님,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님, 세종시라는 도시에서는 자치시장, 그 다음에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시장들이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그 다음에 시장, 요 시장,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시장 이런 분들이, 수원이면 수원시장 이런 분들이, 그리고 군수는 안 해요. 네, 군단이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도시에 각자 도시가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군인데, 특이하게 왜 기본계획은 군단위는 잘라버려요. 군단위는 기본계획이 필요 없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군단위는 시골적이라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여기 정비계획이라는 계획부터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은 안 만들고 이 정비계획 만들 때 여기 군수가 나오신다고요. 자, 그럼 일단 기본계획부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장님들이 자기 관할 도시에 대해서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요 시장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면 뭐라고 불렀어요? 대도시까지는 여전히 의무적 수립이고, 자, 대도시가 아닌 시. 자, 대도시가 아닌 시도 있어요? 이렇게 소도시일 때는 임의적 수립이라고 그래요. 임의적 이렇게. 대도시가 할 때는 임의적 수립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의정부시가 인구가 40만이래요. 40만. 그렇죠? 의정부 생각보다 이렇게 도시가 크지 않다고요. 그런 데서는 기본지역을 대도시가 아니니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시고, 우리 수원시, 성남시는 대도시죠. 수원시는 인구가 100만 이상이고 그 성남시도 90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상으로 불려야 되기 때문에 수원, 안양 이런 거 되게 많죠. 경기도권에. 이런 분들은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옆에 앞에 분들은 당연히 의무고, 시장님은 대도시까지는 의무, 소도시, 대도시가 아닌 시는 임의적 수립으로 처리를 하셔라.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정체. 자, 기본계획은 이 도시 전체적으로 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의 방향을 지시한다고 그래요. 사업의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지시한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걸 외부로 발표를 해준다고 이렇게. 그럼 제가 이제 기본계획이 뭔지를 설명을 잘 드릴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 기본계획은 사업의 방향 지시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울시 지도를 이렇게 놓고, 서울시에 이 재개발을 제가 이렇게 재개발할 때 낡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서울시장님이 돼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서울에 여기 서대문구에 가면 홍은동이라는 동네 있잖아요. 네. 여기가 굉장히 낡은 동네다. 예를 들어서 홍은동을 여기를 정비 예정구역으로 발표한다고요. 이 정비구역이 아니라 예정구역이래요. 정비구역은 기본계획 다음에 정비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비구역이 정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후보지를 예정구역으로 먼저 발표를 해요. 자, 우리 요거 어디서 잠깐 보시냐면, 잠깐 페이지를 364에서 지금 기본계획 파트로 잠깐 이동을 좀 해볼까요? 37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370에 오시면 메뉴의 제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입니까?
그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죠. 줄여서. 근데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밑에 있고 밑에 보면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다고 내용. 거기서 1번, 5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8, 9, 9, 10, 11, 12번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사실은 9, 10, 11, 12번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라고요. 지금 9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도시에서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인 정비예정구역을 발표합니까? 네, 홍은동이 엄청 낡았다.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먼저 묶어준다. 근데 홍은동만 낡았냐? 그게 아니다. 서울에 여기 또 서울에 성동구에 가보면 왕십리. 자, 동으로 발표합니다. 왕십리도 왕십리동의 일부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발표한다고 이렇게. 이게 예정구역이 기본계획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 더 보시면 저 노원구 상계동 가보면 자 상계동도 그 동네 낡은 지역들을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는 정비 예정구역으로 발표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샘플로 이렇게 3개 정도 보여드렸는데 실제 그 서울시 자료를 보면 170개예요. 예정구역만.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발표한 예정구역이 서울시 안에 170개가 있다. 재건축은 또 따르고 재건축 기본계획에 보면 예정구역도 따로 잡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만 예를 든 거예요. 재개발 사업할 때는 예정구역이 나옵니까? 네, 어디서?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이 아니라. 그럼 기본계획에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뭔가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 동그라미 10번에 보면 정비예정 그 단계별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야, 기본계획 다음에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이 나와야 된대요. 자, 요거는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 잘 보세요. 좀 정비계획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님 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제가 여기 서울시, 저기 서울시나 인천광역시 같은 데는 서울시장님이나 인천광역시장님이 도시에다가 예정구역을 발표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대요. 정비계획의 수립식. 요거 정비계획을 여기 구청장들한테 지시하는 거라고요. 서울시장님이 구청장한테 지시해서 야 정비계획 빨리 만들어와서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이렇게 신청해라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시가 구청한테 시키는 거라고요. 그럼 구청장님이 보세요. 여기 홍은동은 무슨 구청장이에요? 서대문 구청장님이 이렇게 2016년 여기는 6월달까지 정비계획을 빨리 만들어와라 이렇게. 그 다음에 단계별 추진이니까 똑같이 안 하고 여기 성동구청장님한테는 2016년 여기 9월 여기 상계동은 좀 늦게 해라. 2016년 여긴 12월 달까지. 지금 몇 년 단위로? 몇 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시기를 정한다고요. 정비계획을 한 번에 만들지 말고 이거 보시면 단계별 추진계획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에서는 속으로 정리하실 때 야 예정구역을 발표합니까? 예, 그 다음에 기본계획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정비계획이라는 게 나오니까 정비계획을 언제까지 만들어와라 이렇게 지시한다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건폐홀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해주네. 서울시가 홍은동 예정구역은 요 북한산 비치니까 용적률을 크게 못해. 170%까지만 해라 이렇게. 여기 왕십리 예정구역은 왕십리는 도시 안쪽이니까 여기는 한 200%까지 넉넉하게 해라 이렇게 용적률. 그 다음에 상계동도 여기 산이 있으니까 여기도 180%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재개발 사업할 때 용적률 건폐율도 나와서 사업을 다 일일이 지시라는 거라고요. 서울시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님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통해서 예정구역 발표해주고 우리가 예정구역이 안 되면 재개발 사업을 못 하는 거야. 예. 옛날에 여기 저기 정몽준 의원 있어요. 정몽준 의원. 그 정몽준 그 사람이 옛날에 저기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벌금 80만 원 받았잖아요. 100만 원 안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80만 원.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 사람이 선거운동하면서 자기가 재개발 사업을 이 동네를 해주겠대요. 국회의원이 되면. 근데 그게 지금 그거 지금 국회의원의 권한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거기를 예정구역으로 정해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구역 지역 이거 가야 되는데 이거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근데 이걸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당이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그 허위 사실 유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재판 받아가지고 80만 원 받았잖아요. 유죄인데 80만 원이에요. 네, 그 고려를 한 거죠. 판사님이 이거 120만 원을 부과하면 벌금 부과하면 그 국회의원이 상실하니까 80만 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유죄잖아요. 허위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사업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린 거냐면 재개발 사업은 국회의원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시켜주셔야 돼요? 서울시장님이 예정구역을 발표해 줘야 됩니까?
그 서울시 예정구역만 170개라고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 같은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 치시면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예정구역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 얼마 전에 200개였는데 그 우리 박원 시장님이 30개를 풀었어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이 풀고 이제 그거를 다섯 번째 사업으로 다시 가려고 이렇게. 기존 재개발 사업이 어려우니까 이거로 다시 바꿔서 하자 이런 취지로 그거를 해제한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계획에서는 예정구역 발표가 나오고 정비계획 수립식이 나옵니까? 수립시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6개월이나 3개월 터울로 이렇게 한다고요.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한 번에 하지 말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고 세입자 안정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보세요. 서울시장님이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을 만들면 이 정비계획은 누가 만드셔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서울이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일반 시에서는 시장님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정비계획은 이름이 뭔가 보세요. 홍은동으로 들어가서 홍은동 정비계획이 되는 거예요. 왕십리 정비계획이 되는 거야. 지금 기본계획은 서울시 기본계획이죠. 범위가 틀리잖아요. 범위가. 지금 홍은동 정비계획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홍은동에서 실제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적 지시가 한 번 더 나온다고 이렇게. 행정청인 구청장님이 홍은동으로 쏙 들어가서 홍은동 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게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누구한테 올리셔야 돼요? 신청을. 구청장님은 당연히 이쪽에서 특별시장님하고 광역시한테 올리는 거고 여기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올리셔야 돼요? 정비계획을 만약에 의정부 시장은 누구한테?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네, 도지사한테 올리는 도지사한테. 자기 상급자한테 올리는 겁니다. 단 이 시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직접 정비구역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거 그냥 보지 마시고 일단 시군 구청장님이 누구한테 특광도지사한테 이렇게 올려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넘어가면 예정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야죠. 이렇게 돼야지만 정식으로 정비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동네가 이 홍은동 동네가 정비구역이 되면 프랜카드가 딱 붙는 거예요. 경축 정비구역 지정 확정 이렇게 가지고. 근데 우리 실무 가면 이런 예정구역 때도 붙여요. 기본계획에 우리 동네가 예정구역 들어갔다 이렇게 붙이는데 그거는 붙이시면 안 돼요. 후보가 된 거니 후보. 후보가 된 거지 정식으로 정비구역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런 예정구역 들어갔다가 하면 확정을 하지 않습니까? 확정? 이렇게. 요즘에 선거운동 할 때 저 사는 동네가 그 7호선 연장선 이렇게 의정부 양주 쪽으로 이렇게 7호선 두 개 연장해달라는 건데 프랜카드 하다 보니까 7호선 육지 확정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밑에 보니까 꼭 이뤄내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전에 확정된 줄 알았어요. 지하철이. 7호선 유치 확정 그랬더니 밑에가 그것을 꼭 이뤄내겠습니다. 이렇게. 웃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유치가 7호선 이렇게 가면 저도 이제 출근하기도 편한데, 근데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 장암역에 이렇게 두 개 더 올라가면 의정부 이렇게 양주로 두 개를 연결해달라는 건데 그게 좀 약간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 재정상. 자 어쨌든 우리가 기본계획을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으로 가서 정비구역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자, 정비구역은 아까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만드는 사업 아까 우리 몇 개? 4개. 그러니까 조합 만드는 사업이 4개였었죠? 자, 요 3개 중심으로 보지만 조합 만드는 사업은 4개가 되는 거야. 4개가 있고 조합 만들기 전에 이 앞에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추진위원회. 준비단체가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셔야 돼요. 구성. 그 다음에 관청할 때 승인. 자,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단체. 자, 조합은 이거 법인, 사업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거라고요. 이 조합은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도시환경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합니다. 조합원들한테 아파트 다 분양을 하고 그러면 조합이 시행자가 됐어요. 그럼 조합이 이제 사자로 시작하는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자, 사업시행계획 이게 뭐냐면 설계도. 요 안에 우리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계도면하고 자금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설계도를 잘 그렸습니까? 사업시행계획의 설계도가 여기 구청장이 만든 정비계획하고 잘 맞습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는 자고요. 그럼 지금 보면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인가를 받아요. 인가. 요 인가 이제 당연히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는 겁니다. 정비계획이 홍은동 정비계획이 나오면 홍은동 정비계획으로 세부 지시가 나오고 이 조합이 설립돼서 조합이 정비계획을 잘 확인하고 정비계획에 맞는 형태로 설계도를 그려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1,500개가 지어진대요.
근데 여기 지금 조합의 그 조합원을 파악해 보니까 1000명이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왕십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00%라서 아파트 설계를 내보니까 지금 1500개를 진대요. 근데 조합원은 1000명? 그럼 500개가 남네?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분양이 되는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일반 분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분양이 많을수록 조합의 수입이 많아집니까? 그래서 기존 조합원들한테 관리처분 계획으로 분양을 하면서 추가 부담금을 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용적률이 커야 돼요. 용적률이 170%면 어렵다고요, 사업이 사실. 이 아파트가 15층밖에 못 짓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기본을 재개발하려면 한 24층, 25층 이렇게 올라가야지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지금 보세요. 어쨌든 1500개 아파트 확정이 됐다. 이렇게 동배치 같은 거, 부대의서 같은 거 다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 받은 대로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데, 공사하기 전에 전체 조합원들한테, 조합원 몇 명이에요? 1000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분양 신청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분양 신청. 날짜를 정해주고, 야, 분양 신청해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통 30일 준다고, 분양 신청 기간을. 실무 가면 좀 길게 주면 60일까지 줄 수 있는데 보통 30일을 줘요. 분양 신청을 받아봅니까? 그러면 1000명 중에서 분양 신청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이에 사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선 처음에는 분양 신청을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점점 사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분양 신청을 막상 받아보니까 900명은 분양 신청을 했대. 이렇게 100명은 분양 신청을 안 했어. 그럼 100명 안 한 사람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금 청산되는 거라고요. 종전에 그 낡은 주택을 돈으로 평가해서 그거를 주택하고 토지를 평가해 돈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현금 청산. 그러면 요 900명은 분양 신청을 한 겁니까? 여기 1500개 아파트가 24평대도 있고 뭐 32평대도 있고 큰 평수도 있어요. 42평대도. 그럼 내가 원하는 평수를 기재하는 거기다가 분양을 받겠다고. 추가 부담금 대충 얼마 예상되는데 그것도 내겠다라는 거를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관리처분 계획으로 들어가서 관리처분 계획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겁니다. 분양.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 계획, 이건 설계도가 들어가는 공사에 관한 계획, 요 앞에 있는 거 두 가지 계획은 관청이 만들어주는 계획. 계획이 4개 나오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분양하고 이 추가 분담금 있죠.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이제 철거해서 공사. 자, 공사 끝나면 잘 보세요. 공사 끝나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그래요. 소유권 이전. 자, 이게 소유권 이전이면 아까 우리 환지랑 비슷한데요. 환지? 아까 환지는 땅을 가진 사람한테 땅으로 지금 교환해 주는 겁니까? 땅에 있던 권리가 이 새로운 땅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낡은 주택에 있던 권리가 새로운 주택으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교환된다는 건 본질이 같죠. 근데 교환되는 그 대상물만 틀린 거예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주택이잖아요. 아니면 상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관리처분 계획이 환지 계획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요. 교환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이게 아까 환지 처분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곳이 무슨 날? 다음 날. 아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라는 발표가 나오고 지금도 소유권 이전 곳이 다음 날. 낡은 주택에 있던 소유권을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한다. 그거 발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곳이 요 다음 날 효력 발생. 그럼 요때 취득세 내야 됩니까? 취득세도 요때 과세되는 거라고요. 이것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등기 안 해도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 확정되는 날짜로 세금 계산 딱 들어가서 취득세 부과하고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 그 등기 신청은 따로 조합하게 돼 있습니다. 이 뒤에 등기 신청은 별도로 따로 하게 돼 있다. 누가? 조합이. 등기까지 완료가 되면 조합은 다 해산하는 거죠. 이렇게 해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자, 기정이라는 계획은 누가 만들었어요? 관청이 만들었죠. 근데 관청이 좀 이름이 좀 틀리네요. 이거 각자 도시의 장들이 자기 도시에다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방향 잡을 때는 예정구역 발표를 해주고 정비계획을 언제까지 만들어 와라. 용적률은 몇 %까지만 해라. 이렇게 이게 정해주는 이게 지금 기본 방향이라고요. 그럼 이 지시를 받아서 홍은동으로 들어가서 홍은동 담당 구청장들이 있습니까? 서대문 구청장, 여기는 왕십리는 그 성동구청장, 여기 지금 상계동 정비예정구에서는 노원구청장님이 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으로 가고 이 관할이 시군이면 시장군수가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의정부시면요. 아까 우리 의정부시면 대도시가 아니죠. 그럼 기본계획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죠. 수원시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다음 다시 또 여기 시장 군수니까 의정부 시장이든 수원시장이든 간에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장님이 만들어서 또 군수는 군 단위는 기본계획 없이 그냥 정비계획부터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원시장님이 만들면 수원시는 무슨 시예요? 대도시니까 수원시장님은 도지사한테 신청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한다 이렇게. 대신 이제 의정부 시장님은 수립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지사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행정관청을 그냥 시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구 50만으로 대도시를 나누고 대도시가 아닌 시를 나눈 다음에 여기 일반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한테 신청, 대도시는 직접 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각각이나 이게 법이 복잡한데 행정관청을 또 나눠가지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 조금 어려운데 어려우시면 이건 하지 마세요. 그냥 대도시는 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신청, 구청장은 누구한테 신청? 특광한테 신청해서 정비구역이 되고 나면 조합 설립하고 조합이 설계도를 그려서 뭐를 만드셔야 돼요? 사업 시행계획 만들어서 인가받고 분양 신청 받아서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하고 철거해서 공사. 요때 이제 이주 나가는 거 이때. 이때 이주 나가는 거죠? 네, 이주 나갈 때 이주비라는 게 나옵니까? 무이자예요, 이자예요? 무이자 아니에요. 다 이사비 있는 거예요. 이거 이자 치르는 거. 여기 추가 분담금에 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이자라고 홍보하시는데 무이자는 없습니다. 다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자라는 말을 안 하죠. 마치 무이자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게 이제 기망행위예요. 그 무이자라는 거 없습니다. 그 다 이게 무이자처럼 이렇게 나중에 갚을 때 원금만 갚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입주할 때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여기 추가 분담금 예를 들면 그 이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추가 분담금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난 그 가을에 단풍놀이 갔다 온 비용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재개발 사업할 때 어디 보내준다 조합에서 이런 거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 여러분들 조합원들한테 다 전가되는 거지. 그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 세금으로 지원 나오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조합장이 차를 바꿨어요 이번에 에쿠스로.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빨리 잘라야 돼요. 예, 그런 조합장들은 조합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조합장이 혹시 그런 분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요. 차를 왜 에쿠스를 차야 돼요? 조합장이. 에쿠스도 제일 큰 거 막 비싼 거 뽑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가오를 막 세우시고 그러시는데 그 조합장 하시는 게 무슨 가오 세울 일입니까? 조합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직이잖아요. 이렇게. 그 차를 다 이게 필요하시면 그냥 소나타 정도 타도 되잖아요. 소나타 정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막 차를 하고 뭐 회식도 꼭 뭐 고생했다고 막 이렇게 동남아로 뭐 20박으로 이렇게 골프 여행도 한 번씩 다녀오시고 이러시는데 그 다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다 돈을 전가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 많아져서 관리처분 계획할 때 추가 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아졌냐? 처음에는 뭐 2억이면 됐는데 막 2억 5천, 3억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돈이 다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사업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막 돈을 막 쓰고 이런 거로 써가지고. 자, 370페이지 보시면 그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막상 하시다 보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근데 적당히 하셔야 적당히 하셔야지.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죠. 고생하시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거는 인정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좀 과하게 하면. 자, 그러면 요 순서를 가지고 370페이지부터 하나씩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을 하나로 또 시험 문제를 내고 또 추진위원회 내고 각각 다 이게 시험 주제라고 이렇게 하나씩. 그러면 기본 계획을 보시면 일단 수립권자부터 그 군수가 아니라는 거죠. 네, 특별시광역시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라고 하지 마시고 시장까지가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10년 단위로. 근데 수립을 하여야 한다는데 거기 지금 조금 내려오시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양가로 2번 예외 대도시가 아닌 경우가 누구예요? 대도시가 아니면 인구 50만 미만의 소도시죠. 네, 그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무슨 수립? 임의적 수립, 대도시까지는 의무적 수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계획의 내용 아까 우리 봤는데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5번의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교통계획 이렇게 도시 전체적으로 교통계획 같은 거 만들어주고 기반시설 설치하는 계획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게 9번에 정비예정구역 발표합니까? 정비구역이 아니라 예정구역이에요. 정비구역 거라면 땡하고 틀리는 겁니다. 예정구역을 먼저 발표하고 후보지 정비계획 언제까지 만들어라 수립 시기 정해주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건축물의 밀도계획 건물의 사이즈 그 다음에 세입자 안정대책을 기본계획으로 발표해.
자, 그런데 옆에 절차 좀 보세요. 자, 절차는 간단하게 의협심 하시면 돼요. 의협심. 우리 옛날에 도시관리계획 2반 결정할 때처럼 주민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협의, 그 주민 의견 듣고 나서 지방이 의견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협의와 심의를 거치고 나서 기본계획 옆으로 확정되면 옆으로 화살표 이동하셔가지고 고시 발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주의사항은 일단 그 그림에서 주민 의견 들을 때 14일 이상이라고 쓸까? 14일 이상? 자, 여기 좀 보세요.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주민 의견 듣는 기간이 공람기간이 14일 이상이에요. 그런데 얘가 정비계획을 만들 때는 홍은동 정비계획 만들 때는 왕십리 정비계획을 만들 때는 30일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기본계획 정보 그림은 기본계획은 며칠짜리예요. 주민 의견을 14일 정도 이상만 들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협의와 심의라는 걸 지나서 오른쪽 화살표 쭉 지나서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그렇죠? 근데 거기 아래 승인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그 도지사 승인. 지금 소도시, 아까 대도시가 아닌 시, 그 소도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인구 50만 명의 소도시는 협의와 심의를 마치고 나서 뭐까지 하셔야 돼? 승인까지 받아야 된 도지사한테. 그래야지 계획이 확정되고 고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대도시까지는 그냥 막바로 고시로 가면 됩니까? 승인 없이? 시험 문제가 뭐 나왔냐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받는다. 주민공람을 해야 된다. 30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든다가 아니라 며칠이에요? 기본계획은 30일이고 14일이고 정비계획이 30일이야. 네, 그거 미리 좀 알아두시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도시의 시장은 협의와 심의를 거치고 나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틀려요, 맞아요? 대도시의 시장님이 도지사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소도시의 시장이 받아야지 이렇게. 그 대도시가 아닌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임의적으로 해야 됩니까? 의무가 아니고 임의적 수립이고 또 수립을 했다면 도지사한테 절차상에서 승인까지 받고 고시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고요. 다시 한번 그 그림 밑에 원문을 보세요. 원문. 자, 양가로 1번.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장님은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까? 네, 그렇게까지.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14일 이상이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이때 우리 주민 의견 할 때 세입자도 의견 낼 수 있을까요? 그 기간 안에? 세입자 포함해서 주민으로 봅니까? 아니면 소유자만 봐야 돼요. 거기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의견 제출할 때 주민 세입자 포함이라고 써있네. 네, 세입자도 의견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세입자를 항상 보호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입자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공법에서 세입자들 웬만하면 다 넣어주세요. 네, 세입자들 다 넣어가지고 세입자들도 의견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계획 만들 때 세입자들도 엄민의 시민이니까. 세입자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집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거 다 세주고 자기도 세 살 수 있잖아요. 그 세입자라는 사람이 그 경제적으로 꼭 약자라는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죠? 저도 집이 2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 살고 있어요. 살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 낡은 집 2개 있고 저 세 살고 있다니까요. 저쪽 돈이 없어가지고 저쪽 변두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투자하면 저 같은 꼴이 된다고요. 근데 그런 건 다 자기 책임이잖아요. 자기 책임. 내 책임하에 한 거니까 그걸 누구 불만하면 안 된다고. 그거를 뭐 서울시장을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오세훈 시장 때 제가 그걸 샀는데 오세훈 시장 때문에 제가 그게 잘 합의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조금. 그래서 제가 적어도 미워하진 않아요. 속으로. 그 내가 잘못 투자한 거지 뭐. 그런 걸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남 탓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자기의 책임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책임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일은 공부가 안 돼도 다 내 책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학원 탓하지 말고. 강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잘하는 사람들은 뭐 잘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항상 이게 이제 자기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자꾸 이렇게 남 핑계 대고 그러면 장사도 더 안 되고 그런 거죠. 장사가 왜 안 돼? 옆에 마트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큰 마트가 생겨가지고. 근데 마트가 생기면 마트랑 경쟁할 수 있는 걸 말 잘 찾아봐야죠. 마트 가서 싹 뒤져가지고 여기서 제공을 안 해주는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제공해주고 이렇게 물건도 싸게 팔고 이거 자꾸 연구를 해서 마트랑 다르다는 거 물론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트가 큰 돈 가지고 들어가니까. 학원 같은 경우도 큰 대기업 학원들이 막 생긴다고요. 여기 뭐 에듀윌이나 해커스 대기업 학원이잖아요. 지방 가면 큰 학원 요구도 많이 한다고요.
지방 학원 어렵다고 개별 학원들이. 그럴 때일수록 제가 항상 남 탓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학원의 서비스를 잘 개발하고 또 성의 있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게 큰 학원 때문에 망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그거를 이겨내야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안 그러면 나중에는 뭐 그래서 자꾸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규제하고 막 생기잖아요, 이게. 그 이제 그게 적당한 선에서 있어요. 너무 많으면 그럼 이제 경제가 자꾸 안 돌아가고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그 도지사 승인은 372를 보시면 그 동그라미 3번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예, 그다음에 뒤에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앞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가 있으니까 심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도지사 승인 받은 다음에 고시처럼 아까 그림처럼 가시면 된다고요. 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그 고시를 하고 국토부교통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것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10년 단위로 수입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서울시 자료를 찾아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예요.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2015년쯤에 한 번씩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또 한다고 이렇게. 우리 실제 서울시 이런 재개발 기본계획이 2011년부터 계획기간이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이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예정구역을 발표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개념이고 이제 정비계획으로 가겠습니다. 자, 정비계획은 일단 수립권자가 누구예요? 자, 이렇게 특광으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정비계획은 특광 밑에 구청장, 그다음에 구청장이랑 같은 서열의 시장군수 이런 분들이 기본계획을 지시를 받아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여기 홍은동은 6월 달까지, 왕십리는 9월 달까지 그 구청장들이 정비계획을 만든다. 자, 우리 정비계획은 기본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게 홍은동 정비계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은동 정비계획 만들 때는 홍은동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네, 홍은동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보세요. 30일 이상 주민공람해야 되죠? 게다가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들한테 서면 통보라는 게 돼 있다고. 주민들한테 정비계획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계획 만들겠다. 근데 주민들이 잘 못 알아먹으니까 주민 설명회도 하셔야 돼요. 재개발 사업할 때 이 홍은동 정비계획이 나오면 홍은동 주민들한테 서면으로 다 통지한다. 주요 내용을 통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잘 이해 못하면 구청 강당 와서 설명회까지 하셔야 된다. 그렇게. 그 다음에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 교재 보세요. 자, 정비계획은 373의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시군구청장님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립한다고. 수립권자부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시군구청장님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자, 다음 사항 밑에 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에게 서면 통보합니까? 주민 설명회도 합니까? 그다음에 30일 이상 주민공람 이걸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지방의 의견까지 듣고 나서 그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첨부해서 그거를 그 맨 밑에 줄에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광역시 도지사한테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이게 정비계획이 만들어지고 정비구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개정됐어요. 1월 27일 날. 관청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아까 제가 시험 범위가 6개월 뒤에 시행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공부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6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바뀌었어요. 혹시 여기 주변에서 이거 바뀌었다고 하시면 이거는 시행시가 아직 우리 시험 범위랑 안 맞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374회 거기 보시면 정비계획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하고 지읒번 정도를 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홍은동 정비계획 내용이에요. 기본계획 내용이 아니라 아까 기본계획은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돼? 기본계획은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입니까? 근데 홍은동 정비계획이 되는 거야. 뭐 틀리지 않아요. 만드는 범위 자체가.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의 명칭 나오죠. 홍은동 제7구역 정비사업 이렇게 딱 명칭이 나온다고요. 몇 구역이란 말 딱 붙어버립니다. 근데 밑에 정비구역의 면적도 나옵니까? 아까는 예정구역이죠. 그 예정구역의 면적을 조정을 해서 이제 정비구역의 면적이라는 게 정비계획으로 확정되는 거라고요.
혹은 홍은동에 대한 정비구역 면적, 그다음 홍은동 내에서 도시계획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 또 홍은동 내에서 공동이용설 설치 이렇게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홍은동 내에서 용적률 높이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하는 거예요. 아까 170% 이내 그랬잖아요. 이내. 그럼 그 이내에서 이제 정한다고요. 다시 한번 정비계획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지읒번 잘 보세요.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아까 제가 기본계획에도 시기가 있었죠. 시기 6월달까지. 근데 정비계획도 시기가 있대요. 이거 완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정비계획에도 무슨 시기가 있어요. 여기 기본계획에도 무슨 시기가 있었고, 이렇게 시기잖아요. 시기. 근데 지금 기본계획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정비계획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는 시기고, 정비계획에는 사업의 예정시기, 홍은동을 언제부터 사업할 거냐.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소련말처럼 들리죠?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집이라 들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는 정비계획을 언제까지 만들어 와라 그 시기잖아요. 정비계획을 빨리 구청장한테 만들어 와라. 6월달까지 만들어 와라 이렇게. 근데 정비계획의 시기는 홍은동으로 들어가서 여기 예정구역을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자 이렇게 사업 시행 예정시기잖아요. 틀린 거죠? 그래서 2017년 뭐 6월달부터 시행하자 이렇게 사업 시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두 가지 시기를 기본계획하고 조금 구별을 일단 해주세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시기가 두 개가 나오는데 정비계획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낼 수 있다고 시험 문제에서. 정비계획 내용이 아닌 것 그러면 이런 시기를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 해가지고 그거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지읒번하고 맨 밑으로 쭉 가보시면 티귿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이런 게 있습니까?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은 이건데 관리처분계획인데 이게 방법이에요. 이 관리처분계획이 사업의 방식이라고요. 철거해서 아파트 져가지고 관리처분계획으로 새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주는 방식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옆에 보시면 375에 동그라미 3번. 자, 대도시의 시장님은 어떻게 한대요? 정비계획을 본인이 만들어서 직접 정비구역을 정한다. 도지사한테 신청서 넣지 않고 직접 정비구역을 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가겠다.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 옆에 문제 보세요. 정비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좀 전에 봤던 정비구역의 명칭, 정비구역의 면적, 그 다음에 홍은동 안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5번에 조합원의 권리 의무, 그 위에 사업 예정식이 있고,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어디서 만드셔야 돼요?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조합 만들 때 조합의 내규가 정관이라는 게 있다. 이따 추진위원회 만들 때는 운영규정이라고 그러고, 조합이라는 단체는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는데, 자, 조합의 권리 의무는 어디로 정하는 거예요? 정관에서 정관. 정관에서 조합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을 정하는 거니까 조합원의 권리가 뭐가 있는지, 조합원 의무 돈 내야죠. 뭐 조합 의무가 그런 거는 정관으로 정하는 거지 정비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다음 중 정비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기본계획 내용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내용 관계가 막 10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뒤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되고, 자, 376에, 자,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자,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 자, 제한이래요, 제한. 야, 정비계획을 안 만들면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제한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 지금 제한이죠? 자, 누가 제한하냐면 토지동 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 사유가 있으면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시장운수라고 써있어도 구청장 읽으셔도 돼요. 토지동 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 사유가 있으면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가서 정비계획을 왜 이렇게 안 만듭니까?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제안서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 밑에 박스 안에 기역번을 보세요. 그러니까 기역번에는 기본계획 내용에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는 게 있었어요? 아까 있었잖아요. 기본계획에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 홍은동은 여기 2016년 6월 달까지가 시기지. 근데 이게 1년 더 지나야 돼요. 1년이 더 지날 때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지금 안 하고 있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있어요, 실제 실무적으로.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시장님은 야당입니까? 출신이? 야당이죠, 현재. 근데 여기 구청장님이 여당 구청장도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서울시가 지시하는 걸 우린 따르지 않겠다. 이런 구청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주민들이 그 토지동 소유자죠. 네, 그 토지동 소유자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왜 안 만듭니까 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주민들이 빨리 만들어달라고 제안서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제안서가 들어가면 답변 주는 것은 60일 안에 그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정비계획에 제한이라는 게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경과할 때까지예요. 1년 더 지나셔야 돼요. 1년 더 지나셔야 돼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더 경과했는데도 수립을 안 하면 정비계획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제안서를 넣을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원래 우리 지금까지 제안을 3개에서 배웠잖아요. 국토계획법도 제안이 있었고 도시개발도 제한이 있었고 정비에도 제한이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있었는데 잘 모르겠죠. 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계획 위반해달라고 주민이 제안할 수 있고 도시개발에서도 옛날에 그 10명의 제안자가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었잖아요. 시군구청장한테. 그래 얘기를 괜히 했어요. 그렇죠? 우리 3월달에 할 겁니다. 3월달에. 제한이라는 게 그냥 3군데 법에 있어. 지금까지 배운 국토법, 도시개발하고 정비 이렇게. 그걸 이렇게 2개씩 묶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제한이라는 거를 한 개를 안 물어보고 이렇게 3군데 법에 있는데 그렇게 묶어가지고 낼 수 있으니까 지금 그냥 정비법에 집중해서 지금 제한하는 상황이 정비계획을 정상적으로 지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1년 더 지날 때까지 안 만들어요. 6개월이 아닙니다. 1년 더 지날 때까지 안 만들면 정비계획을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안을 하면 그 동그라미 3번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60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도 있었죠.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번 정비구역 지정 아까 다 봤어요. 정비구역 지정은 그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지정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시도지사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시도지사는 특광도지사죠. 특광도지사가 줄여서 시도지사 아니에요. 그 대도시 같은 분들도 정비구역을 정하는 사람이다. 자, 밑에 그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의 효과. 자, 효과는 2가지가 있어요. 의제되는 효과하고 정비구역 정해지면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으세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그 허가 대상이 중요한데 그 그림을 보시면 정비구역 정해지면 거기가 무엇이 된 것으로 의제가 된대. 의제. 그 화살표가 양옆으로 가는데 그냥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이 정비구역 자체를 국토계획법상 무엇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따로 지정하지 말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죠. 본다. 게다가 정비 계획 자체를 또 무엇으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좀 전에 정비계획이라는 세부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됐잖아요. 그럼 정비구역 자체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아예 의제를 시켜버리고 따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별도로 씌우지 말고 또 정비계획 자체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을 따로 만들지 마시고 정비계획 그 내용 자체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도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 불필요하게 지구 단위 계획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비계획 자체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개인적으로 개발행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정비구역이 딱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정비구역 딱 되면 그때부터는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으십시오예요. 7가지 개발행위는. 그 박스 안에 보시면요. 건물에 건축이 있습니까? 네, 그 옆에 용도 변경 동그라미 치세요. 용도 변경. 그리고 맨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중목의 벌채와 식재만 동그라미 이렇게 치세요. 그럼 용도 변경 동그라미, 중목의 벌채와 식재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그 2개를 싹 빼내면 뭐가 돼요? 나머지가 건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건물 짓고 밑에가 토토토죠. 그 밑에 그다음에 물건을 적재,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용도 변경 추가하시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를 추가하면 그게 정비사업에 방해가 되거나 조합원 수를 늘리는 행위라고요.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게끔 해야 됐다. 이렇게 허가 대상으로 들어간다. 그럼 실무에서 이런 7가지 개발해야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면 허가를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관청이. 안 내준다고요. 정비사업에 방해되는 행위로 인정해서 거의 다 불허가 처리한다고요. 이런 행위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다시 한번 원문을 보세요. 의제부터. 자, 정비구역 정해지면 2가지 효과가 있다. 자, 동그라미 기억번.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으면 당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답니까? 예, 지구단위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지 따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허가대상. 자, 허가대상은 거기 동그라미 2번 378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정비구역 안에서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밑에 줄에 다음 행위를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 그럼 밑에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읽는 방법은 건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을 포함한 건물의 건축이잖아요. 그죠? 이게 건물의 신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그 옆에 보면 용도 변경 있잖아요. 그걸 하나를 묶어주시고 맨 끝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를 이렇게 묶고 그 두 개를 떼내면 나머지가 뭐가 됩니까? 건물 건축, 공작물 설치가 건물 짓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고 토토토죠. 그 밑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그럼 제가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를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계획부에서 배웠던 5가지에다가 정비구역 들어가면 2가지가 더 추가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대선이 안 들어가요. 대선. 이게 이제 사실은 도시개발도 이런 게 있었는데 도시개발에서는 대선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용도 변경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제가 보세요. 재개발 사업할 때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할까요? 나중에 상가 받으려고. 예, 이게 지금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일부 상가도 같이 해요. 예, 그러면 내가 주택으로 받는 것보다 상가 받는 게 더 낫잖아요. 장사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용도 변경을 막 하는 거예요. 정비구역 정한 다음에 용도를 막 바꾼다. 건물의 용도를. 또 하나는 A번하고 그 토지 분할 2번이 이게 조합을 쓸리는 투갱입니다. 이게. 자, 건물을 막 신축을 해. 정비구역 지정됐는데 연립주택을 40개를 막 신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조합원 수가 늘어난다니까요. 조합원 수가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합원 수가 이게 만약 연립주택에 100개 가져줘 그러면 1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분양이 1500개니까 400개로 준다고요. 이 사업에 안 좋은 거고 또 토지를 분할을 해요. 지금 토지 분할 행위도 일종의 투기행위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 분할할까요? 조합원 수를 늘려서 여러 개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아파트에 피가 붙는 거 피를 챙기려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땅만 있어도 조합은 돼요? 그러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자 여기 땅이 1000평 있었어요. 이걸 가별하는 사람이 혼자 갖고 있었습니다. 11번지로 이렇게. 근데 이거를 1000평까지 있으면 이 사람이 한 사람 조합원이잖아요. 재개발할 땅만 있어 조합원 되니까. 근데 이걸 지금 정비구역 정한 다음에 분할하는 거죠. 이렇게 300평씩 이렇게 해가지고 11-1 이렇게 400평 이렇게 해가지고 11-2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가벼 갖고 요거는 친척한테 이렇게 팔아버린다고 이렇게. 그럼 조합원 수가 몇 명 돼요? 3명 되죠. 이렇게 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죠. 조합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 시점으로 그때 숫자로 조합원 수를 계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또 기타 행위도 사업에 방해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디귿번으로 내려오시면 그 378의 디귿번에 보시면 허가를 안 받는 개발 행위도 있습니까? 네, 이거 우리 이제 명절 전에 도시개발하고 유사하게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개발 행위면 허가 안 받고 하는 거죠. 네, 또 밑에 보시면 그 농림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농업용 비닐하우스 세우는 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그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맨 위에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이런 거 379 이런 것들은 허가를 안 받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는 행위도 있고 자 이런 게 정비구역 지정 효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379의 양가로 3번 자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자 거기다 뭐라 쓰냐면 사전 제한이 나오세요. 사전자를 좀 붙일래요. 개발 행위 2가지는 사전에 제한 조치까지 들어갈 수 있다. 왜? 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사전 제한, 미리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사전에 미리 제한한다. 자, 여기 칠판 좀 보세요. 사전 제한이라고 쓰시고 지금 정비구역 정해지면 아까 우리 몇 가지 행위는 7가지 개발 행위는 허가받고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중에서 조합원 수를 늘리는 행위가 뭐예요? 토지 분할하고 건물의 신축이에요. 그럼 그 행위를 미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리.
아까 정비구역 정해지면 7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했으니까 건물의 신축을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인 정비계획 만드는 단계나 기본계획 만들 때 미리 동작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교재 보세요. 핵심 다지기 다음 페이지 본문을 보세요. 본문 보시면 380페이지 뭐라고 써있냐면 그 장관님이나 시도나 시장 군수가 투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14일짜리 공람하고 있는 지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시점이에요? 정비구역 지정 앞이란 얘기죠. 해석상 지금 기본계획을 14일짜리 공람하고 있는 지역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는 얘기라고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죠. 이전 단계에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음 두 가지 얘기, 두 가지 얘기가 뭐였어요?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조합원 수를 늘려서 어떤 시세 차익 같은 걸 먹으려고 피 같은 걸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3년 정도 이내에서 제한 조치를 때린다. 못하게. 그럼 이거네. 정비구역 정해지면 7가지 개발행위가 법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미리 투기행위가 있으면 정비계획 만드는 단계에서도 2가지 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3년 정도 이내에서. 그렇죠? 네, 그럼 그 2가지 행위가 건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이죠. 네, 그럼 안 된다고요.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이라고 된다고요. 그리고 제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죠. 최대. 처음에 3년 이내 1회 하나요. 1년 범위로만 연장할 수 있네. 그럼 최대 4년까지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 조치가 떨어지면 조금 쭉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5번을 보시면 제한된 행위를 할 때도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있네. 지금 제한된 행위도 허가받으래요. 야, 그러니까 이거네. 정비구역 정해지면 7가지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자동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제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정비계획을 만들 때 2가지 개발 행위는 사전에 제한 조치를 하면 제한된 행위를 할 때도 허가를 받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이고, 제한된 행위를 할 때도 정비계획 같은 거 만드는 단계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면 결론이 이거 구별하시면 돼요. 제안은 뭐고 제한은 뭐예요? 이렇게. 제안은 아까 정비계획을 아까 1년 지날 때까지 안 만드니까 빨리 만들어줘 이렇게 제안서 넣는 거죠. 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고 제한은 투기행위 2가지를 방지하려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투기행위 2가지가 조합원 수를 늘리는 행위라고요. 그걸 방지하려고 사전에 제한 조치를 걸어서 그것 허가받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었다가 그대로 두시고 칠판이요. 지우지 마시고요.